남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리본 프로젝트 대세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찬호입니다. 오늘도 10명의 대세 히어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남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리본 프로젝트 대세남. 매주 외모 콤플렉스로 어려움을 겪는 3명의 대세남 후보가 등장한다. 2명의 대세남을 선정하는 것은 40명의 연령별 평창객과 대세 히어로 10명의 투표. 외모가 아닌 사인말 듣고 1차 투표를, 대세남 후보의 얼굴 공개 후 2차 투표 점수를 합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2명이 100일간의 리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외모 컴플렉스를 넘어 제2의 인생까지 솔루션해주는 대한민국, 세상을 바꿀 남자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남자라면 누구나 꿈꾸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대세남을 꿈꾸는 3명의 대세남 후보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세남 실루엣 공개해주세요. 어우, 야. 외태수까지 나온 분 중에 가장 진짜 몸매가. 예. 실루엣이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요. 실제 사이즈는 더 작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곽요연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목소리가 좀 떨리시고 있는 거 보니까 좀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세남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광노현 씨의 일상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노현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마술 수업이 한창이었는데 평소 마술사가 꾸민 노현 씨는 이준영 마술사의 도움으로 마술을 배우고 있었다. 노현이가 이게 마술 기술을 쫓아가는 이 습득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좀 오히려 좀 빠른 편이에요. 이런 소심한 부분 때문에 말 같은 것도 잘 못하고 사람의 아이 컨택도 잘 못하다 보니까 이 마술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어요. 마술에 소질이 있지만 소심한 성격이 문제인 노현 씨. 과연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까? 무턱을 동반한 돌출입과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 심하게 마른 체형까지. 배달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현 씨. 그가 배달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잘 쳐다보지도 못해서 사람들이랑 직접 얘기 안 하고 그냥 음식만 배달하면 되니까.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옷가게를 찾은 노현 씨. 검은색. 검은색? 아, 딱.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어느 분이 입으실 거예요? 사이즈는 몇 정도? 사이즈? 사이즈 몇이죠? 95. 어? 95. 95야. 아, 95요? 대보기만 넣어주세요. 괜찮아요? 맞을까? 아니. 사이즈? 고개를 돌려보는 네. 항상 아래 보고 있고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맨날 제가 주문해주고 쇼핑 같은 것도 혼자 말도 못해서 저랑 같이 많이 가요. 제가 대신 계산해주고. 야, 계산해줘? 그가 이토록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뒤에서 쳐다보면서 욕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가장 좀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여름에는 특히 막 반팔티 같은 거 입으면 더 심해 보이고 살이 막 고름 나고 골마 있으니까 더럽다고 징그럽다고 얘기했었어요. 몸도 마른데 또 이렇게 상처 많이 나니까 좀 시선이 또 좀 막 불쌍하게 쳐다보는 듯한 몸이라.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늦은 저녁을 먹는 노현 씨. 뭐 했어요 오늘? 할머니들 만났어요? 친구들? 만나지. 만나서 그냥 앉아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야 했는데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정신없이 자고 가는 거 봐도 안 되고 남자가 좀 말을 하토하토하게 해야 되는데 자는 왜 저런가 싶은 게 애들이고 죽겠지요. 엄마도 없으니까 저 때문에 평생 좀 고생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제 해제도 많으셔서 몸이 많이 아프신데 이렇게 변한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감 있고 당당한 마술사가 되고 싶고요. 야, 그래도 영상을 보니까 참 광노현 씨가 대세남이 오시기까지는 얼마나 큰 용기를 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사회공포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카드 같은 경우 편의점에서 충전 안 하고 지하철 기계에서 충전하는 편이고요. 버스 같은 경우도 내려야 될 때 벨 누르면 사람들이 막 쳐다볼 것 같아갖고 한두 정거장 가서 내릴 때도 있어요. 아니 왜 쳐다봐요? 배를 누르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한 정거장 멈추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급할까봐? 네. 와우. 네. 와우. 아니 근데 광노현 씨, 네. 그럼 오늘 여기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여기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제가 변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었어요. 영상 속에 할머님하고 같이 계시고 두 분이서 같이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분들하고는 가족들하고 소통이 전혀 없어 보이셔서. 아빠랑 할머니랑 셋이 사는데요. 아빠랑은 아버님이 계시죠? 얘기를 안 해요. 아 왜요? 어렸을 때 좀 맞은 거랑 혼난 것 때문에 무서워서 얘기하는 게 무서워요. 아니 그럼 현재 같이 안 사세요 어머님하고는? 어머니는 제 2살 때 아빠 돈 못 벌어 오신다고 고아원에 저 버리시고 이혼하셨다고. 광노현 씨에 관한 리본 질문을 볼 차례입니다.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시면은 연락을 하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니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저보다 돈이 중요했냐고 물어보고 싶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싶어 했으니까 엄마가 저한테 그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다고. 박철호 선생님 검진을 하셨잖아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 친구의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고아원에 날 버렸다는 걸 기억하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 날 버렸어 라는 생각이 얼마나 머릿속에 큰 충격이겠어요. 안에서 못 받으면 밖에서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학교 같은 데 친구들하고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거기서도 따돌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랑을 받을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악의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그 아토피의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잘 때까지 계속 긁다가 피나고 잠을 잘 못 자갖고 너무 힘들어서 팔을 묶어갖고. 팔을 묶어요? 네. 긁으니까 이거 괴롭다. 근데 그렇게 해도 또 팔이 불편해서 잠이 안 와. 그렇지. 이 아토피 때문에 생긴 외모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했을 것 같은데 정림 선생님 1차 검진 보셨잖아요. 노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성 돌출도 굉장히 심하고 아래 앞니의 경우에 발치를 고려해서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호연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아만 돌출된 게 아니라 네. 앞쪽에 뼈 자체가 돌출돼 있고 또 이 턱 끝이 굉장히 작아서 이렇게 무턱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입에다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근육이 항상 긴장돼 있고 아마 굉장히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본인이 마술사 지망생이세요. 그러니까, 예. 이게 관객들과의 소통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직업이잖아요. 안 되죠.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총체적으로 상당히 좀 소극적인 모습이었고 특히나 이제 목소리 부분이 워낙 전달력이 약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강화시키는 훈련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입이 좀 돌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혀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턱을 많이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광노현 씨입니다. 제가 변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었어요. 자, 방청객 여러분은 광노현 씨의 고민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세남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 공개해 주세요. 아, 이분 되게 말랐다. 앞에 분도 말랐는데 이분은 어머, 어머. 아니 진짜 마르셨네. 아니 너무 왜소하셔가지고 사실 그 중학생이나 혹시 학생 아니십니까? 뭐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저런 모습들 좀 케어해주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 좀 나이가 어린. 네, 너무 50kg도 안 되실 것 같아요. 저기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서 온 6개월 된 딸아이가 있는 청아 아빠 백정호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목소리 되게 애 아빠시군요.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올해 27입니다. 오, 젊은 아빠의 도전인데 정호 씨 과연 어떤 사연 때문에 대세남에 출연을 하게 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대세남 제작진 사무실. 대세남 메일로 한 통의 사연이 접수됐다. 남편의 변화를 바란다는 아내의 간절한 사연. 제작진은 사연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먼저 아내부터 만나보기로 한 제작진. 예전에는 뭐라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근래는 너무 힘들다고 아예 나가지도 않고 저랑 대화조차도 이제 안 하려 하고 그래서 답답한 거죠. 조심스레 살펴보니 아직도 자고 있는 중이었는데 과연 그의 일상은 어떨까? 일어났네요. 드디어 잠에서 깬 정호 씨. 오후 1시가 훨씬 넘은 시간. 오후 1시에 일어나신 거죠? 아이고야. 방금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온 진짜 그. 많아.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또 누우시는데요? 거실에 나오자마자 다시 눕는 정호 씨. 다시 자려는 듯 이불까지 덮는다. 의자 끌고 와서 하면 되잖아. 바퀴 달렸잖아. 그럼 바퀴를 빼. 그 바퀴 뺄 수 있어. 열심히 하면. 아 몰라. 저걸 안 해줘. 결국 바퀴 달린 의자를 가져오는 아내.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아내가 위험한 상황임에도 도와주지 않는데 관심이 없어? 아이고. 계속되는 아내의 집안일. 하지만 정호 씨는 누워서 꼼짝을 안 한다. (6개월) 된 딸을 맡기는 아내.
집안일을 끝내고 잠시 쉬려는 듯 방으로 들어가지만 이내 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그냥 보고 있는 거, 그냥 보고 있는 거지 말고. 그 옆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냥? 애를 봐달라니까 보기 웃기만 한데. 애 좀 봐달라며. 그래서 보고 있다 아이가. 보고 있다 아이가. 뭐야? 울리지 말아야지. 울리지 말아야지. 아니 내가 울렸나? 내가 꼬집어갖고 울렸나? 쥐가 없는 게 왜 어쩌라고. 말아주든가 하지. 아내의 잔소리가 귀찮은 듯 자리를 피하는 정호 씨.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무관심한 그. 과연 대세남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 이야,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백정호 씨. 네. 혹시 지금 저희가 본 화면이 본인의 실제 모습이 맞아요? 네.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보는 내내 그 아내가 그 높은 데 올라갈 때 바퀴가 달리면 위험하거든요. 그럼요. 큰일 나는데 저는 사실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너무나 크게 약간 좀 화가 좀 났었거든요. 같은 남자로서. 예. 네. 뭐 아내랑 트러블은 없어요, 혹시요? 육아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봐줘야 되는데 예. 아내가 이제 슈퍼를 간다든지 잠깐 어디 갔을 때도 나가는 순간부터 애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빠가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어서 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꾸 안아줘야 아빠랑 낯설지 않아서 안 우는데 엄마 품만 애가 편안하고 다른 사람 품에 가면 남이라고 생각되니까 우는 거거든요. 그럼 바퀴를 빼. 바퀴 뺄 수 있어. 열심히 하면. 아니 내가 울렸나? 내가 꼬집어갖고 울렸나? 쥐가 없는 게 왜 어쩌라고. 백정호 씨 관련 화면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날 오후 정호 씨의 속마음을 듣게 되는데 턱 때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몽키 뭐 그런 놀림도 받고 어디 구직을 가도 말을 꺼내기도 전에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저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의 외모 콤플렉스는 무엇일까? 심한 주걱턱, 부정교합, 소실된 어금니. 이가 없네요. 아이고야. 아우.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몸. 아이고야. 아우 진짜 말랐구나. 초등학교 때는 19.5kg, 그리고 중학교 때는 36kg, 그냥 평생을 계속 말랐던 거죠. 그렇다면 현재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일까? 42.4? 저보다 많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뭐 한약도 지어주셨고 양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봤는데 땀만 빼고 살만 더 빠지고 마르다 보니까 힘을 쓰지 못하니까 이 일에 대한 것도 많이 제약이 많고. 아내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정호 씨. 하지만 너무 마른 탓에 조금만 무리해도 부상의 위험이 있다는데 그에겐 소소한 집안일도 버겁다.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으신 거. 10살, 11살쯤에 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교정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방관하게 되고 중학교 때쯤에는 완전히 이제 주걱턱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 식사할 때 유독 불편함이 많다는 정호 씨. 주걱턱 가진 분들이 식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치아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에 말아 먹거나 최소한 안 씹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주로 먹고 앞니로 잘게 씹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편이에요, 지금. 식사 후 그가 빼놓지 않는 게 있다는데 바로 우울증 약과 수면제 복용. 지금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그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내 아이한테 정을 줘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혼자 딸을 돌보는 아내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그. 멀리서 딸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못난 가장이지만 그는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 그냥 보통 사람처럼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은 아이 한번 안아주고 그걸로 기쁨 느끼고 그런 소소한 걸로 행복 느끼는 그냥 보통 가정,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백종호 씨 화면 보니까 참 마음이 무거운데 근데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준 부모들은 아이들이 올곧게 크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정을 주면 아이가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참 좀 우습기도 한 것 같은데. 제 느낌은 뭐냐면은 네. 백종호 씨가 어떤 가장으로서 역할을 되게 버거워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사실은. 그리고 백종호 씨는 요즘 젊은 사람치고는 좀 많이 일찍 결혼한 축에 그쵸.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준비가 안 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 부양이나 결혼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분명히 남들, 우리가 준비된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압박했을 거고 이런 것이 분명히 또 우울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생계 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쉬고 있으세요? 어떻게 계속 집에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올해 10월 달까지 모아둔 돈으로 계산을 해두고 이제 쓰고 있는데 올해 생각지도 못한 행사가 9월 달에 딸아이 돌잔치나 이제 10월 달에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직접 뽑아봤습니다. 24살 정중찬입니다. 네네. 백종욱 씨가 현재 가정도 있으시고 예쁜 딸도 있으신데 네. 외모 컴플렉스도 중요하지만 일단 직장을 먼저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오래 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서 10월 달 이전에 무조건 직장을 구해야 된다.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본 게 없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시댁과 처가댁을 이제 오가면서 있기로 했습니다. 네. 아니 아까 그 VCR에서 보니까 우울증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약은 언제부터 드시게 된 거예요? 한 2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힘들어가지고 이제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녁에 2알 먹던 약이 점점 늘어나가면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거기다 저녁에는 이제 수면제까지 추가돼서 아이고야. 네, 이렇게 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 같은 경우는 좀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시술이나 뭐 이렇게 사실 성형 같은 거 할 때. 그 자체가 성형수술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대신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게
성형수술이 우울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더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고 임의로 끊고서 수술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절대 안 돼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대세남으로 선정되더라도 과연 이 백종호 씨 몸과 이 마음이 그 과정을 좀 이겨낼 수 있나라는 게 참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수면제를 먹는 모습을 봤는데 검사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도 좀 많이 놀라는 몇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백종호 씨가 잠을 깨기 위해서 병원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뛰어내리셨는데 저희 병원이 10층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꿈입니다. 꿈입니다. 깜짝이야. 선생님. 꿈에서 깨기 위해서 깨신 건데 사실은 이제 수면마비라고 하는 가위 눌림 증상이 좀 있으신데 계속 잠에서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가지고 제가 잠을 깼어요. 너무 덤덤하게 말을 하시는 게 본인이 이 상태를 잘 알고 있고 자주 그런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정도로 많은 거에 증상이 있다는 거를 평소에도 좀 느끼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평소에도 몸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하지불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레는 없습니다. 벌레는 없겠죠. 없는데 느낌상 이렇게 스물스물한 느낌이 이제 저녁 때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제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요. 빠른 치료를 위해서 이제 약물 치료를 일단 시작을 해봤는데 많이 먹는 약인데도 소량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의 부작용 때문에 몸이 약간 마비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실 아까 밥을 먹을 때 보니까 앞니로만 맞아요. 씹어주시더라고요. 이 상태가 어떤 겁니까? 백정호 씨의 치아가 지금 7개의 치아는 이미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3개의 치아는 지금 뭐 이제 부러져 있거나 이제 뭐 기능을 못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1개의 치아는 그나마라도 쓰러져가지고 거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빼야 되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남아있는 뼈가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 저희가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뭐 시술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남아있는 뼈가 정말 종이짝처럼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기는 임플란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분이 너무 체력이 지금 저체중이죠, 심각한.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투표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베테랑 후보를 만나볼 텐데 자, 실루엣 포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근데 앞서 너무 마른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렇지 이분도 사실은 되게 말랐거든요. 그래도 뭐 이분이 그냥 가장 건장한 분으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살 이우주입니다. 이우주요? 아니 20살이면 고민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리니까 아직. 이우주 씨 고민이 뭡니까? 제 고민은요. 옷을 벗어 옷 안 보여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왜 그러세요? 노출증이 있어요? 뭐예요?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예요? 어깨 패드입니다. 어깨 패드요? 뭐가 고민이야? 아 어깨가 갑자기 좁아졌구나. 제가 어깨가 좁은 게 컴플렉스여서 항상 어깨 패드를 하고 다닙니다. 이유주 씨의 고민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함께 봤습니다. 서울의 한 자취방에서 만난 우주 씨. 외출을 하려는지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거울 속 모습을 확인한 후 이내 옷을 벗어던진다. 새로 꺼내 입은 옷 또한 마음에 안 들기는 마찬가지. 옷기 때문에 계속 옷을 갈아입는 거야?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어휴 몇 번을 입는 거야? 저는 어조비입니다.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좁고 옷을 입어도 티가 잘 안 나서 보통 어깨선이 없거나 애매모호하거나
배치숱이 큰 엑스라지 같은 옷들 주로 입어요. 예전에 사촌 누나랑 옷을 사러 갔었는데 우주야, 누나가 얘기했던 데가 여기야. 누나 월급 탔으니까 옷 사줄 테니까 한번 골라봐. 이거? 아이고야. 이거 너무 낮나? 어떻게 나보다 더 좀. 어깨가 좀. 어깨가 좁다고 안 어울린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원하는 옷은 못 사고 누나들이 골라준 옷만 샀어요. 어깨 외에 또 다른 고민이 있다는 우주 씨. 피부도 까만 게 컴플렉스예요. 미백 기능 있는 팩을 하루에 한 장 이상 붙여요. 저게 그렇게 하얘지지 않는데. 선크림? 선크림도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발라주고 있어요. 여자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바르냐고는 하는데 저는 항상 신경 쓰여서 실내에 있을 때도 발라요. 피부가 까맣다고 어렸을 때 저만 보면 같이 놀자. 싫어, 너 필리핀 사람 같아. 맞잖아, 너 동남아 사람이잖아. 깜둥이래요. 깜둥이래요. 어렸을 때 내가 들어줘서 소리를. 흑인이다 그런 말. 동남아 사람 같다고. 뭐 흑인이다 그런 말 거의 맨날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숨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컴플렉스가 많아서 외모에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자신감이 생기는 게 있어요. 기타요. 기타 칠 땐 제가 잘하는 거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컴플렉스를 가려줄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냥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 오, 잘 치네. 저 정도로 기타 잘 치면 별로 이렇게 어깨가 컴플렉스로 느껴지지 않을 텐데. 기타끈이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어깨? 오, 수상까지 했네. 이야, 멋있다. 유명한 가수의 세션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어깨가 좁은 컴플렉스 때문에 스트랩이 자꾸 내려가는 것도 신경 쓰이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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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선정이 돼서 컴플렉스가 좀 없어진다면 무대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기타에만 집중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연주하고 싶어요. 자, 1차 검진을 마쳤습니다. 분석이 궁금한데. 치아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정민 선생님? 네, 우주 씨의 경우에는 사실 치아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잇몸 쪽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얼굴이 까만 것처럼 치아도 까맣고 그리고 멜라닌 색소가 잇몸에도 침착이 돼서 잇몸이 굉장히 까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까만 것 때문에 인상이 좀 단정해 보이지도 않고요. 전체적으로 잇몸이 불규칙하면서 많이 부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갖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좀 옆으로 자야지 좀 편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눕게 되면 이제 혀가 뒤로 처지면서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풀어자야지만 잠이 들기 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면 이제 호흡장애가 약간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우주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졸려 보이는 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졸려 보이는 눈이 어눌해 보이고 맞아요. 좀 피곤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약간 좀 코가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이나 아니면 좀 하관이 좀 넓어 보이는 느낌 이런 게 남성적인 이미지랑은 좀 멀어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깨 쪽은 사실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어깨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하지만 본인의 자신감이 그 기타 연습을 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운동을 조금만 열심히 하셔서 체형이 조금만 변해도 그 자신감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예. 사실 그 실제로 그 어깨 깡패 김우빈 씨 있잖아요. 예. 그분도 좁은 어깨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맞아요. 머리가 크고 반대로 이렇게 좀 체형이 작아서 좁으니까. 별명이 연필이었어요. 심지어 그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두개골을 축소하는 병원 좀 가르쳐 달라고. 아니 근데 두개골 축소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화가 나니까 이제 아니 근데 하지 진짜 않았을까요? 궁금해. 있어요 그런 수술이? 궁금해. 있어요 그런 수술이? 없죠. 여기는 조회수가 네, 그렇죠. 여기는 조회수가 네, 그렇죠. 제가 그거 많이 알아봤어요. 지금 보셨어요? 순간 없어요 하면서 있는 줄 알고 기사 아니라니까. 조회수가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본인한테 스트레스나 이런 컴플렉스가 있으면 무언가 도전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좀 기타 치시는 실력을 보면 굉장히 열정파고 뭐 전혀 뭐 그럴 게 없을 것 같은데 기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중학교 때 1학년 때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기타 학원 수강생 모집한다는 광고 보고 처음에 가봤는데 그때부터 기타를 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의 기타만 치고 살았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기타를 칠 정도면 거의 기타 말고는 다른 건 아예 안 하셨겠어요. 네, 성적도 계속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기타 연습하러 학원을 가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야자를 안 빼주셔가지고 자퇴했어요. 자퇴를 하셨어요? 네. 제 인생의 음악은 뗄 수도 없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하기조차 싫은 그냥 제 인생 길 딱 그 하나의 길입니다. 가장 큰 목표군요. 자, 대세남을 꿈꾸는 3명의 후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첫 번째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께서 생각하신 번호를 지금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해주세요. 선택해주세요. 과연 세 분 중에 누가 대세남이 될 수 있을까요? 1차 투표 결과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세남 후보 광노현 씨 1차 투표 결과는 22표입니다. 두 번째 대세남 후보 백정호 씨 1차 투표 결과는 세 번째 대세남 후보 이우주 씨 1차 투표 결과는 '백정호 씨, 이우주 씨 1차 투표 결과는 14표고요. 14표입니다. 자, 백정호 씨, 이우주 씨가 지금 동일한 표를 획득했습니다. 14표인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대세남 첫 번째 후보 광노현 씨, 본인의 얼굴을 공개할 의지가 있다면 세상 밖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잘 쳐다보지도 못해서 고민이 많이 되시나 보네요.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못 나오시겠습니까?
5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수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맛을 보여. 제가 20대, 20살에 처음 방송에서 마술하는 것을 보고 마술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마술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술하기엔 제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술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바꿔보려고, 저를 보는 시선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50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자, 대단함 두 번째 봅니다. 백종원 씨, 본인의 얼굴을 공개할 의지가 있다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와주세요. 지금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그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내 아이한테 정을 줘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5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0초 카운트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많은 그냥 나쁜 아빠, 자신감 없는 아빠, 무능력한 아빠, 책임감 없는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고 대세남이 된다면 당당한 아빠, 당당한 남편, 당당한 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봅니다. 이우주 씨. 본인의 얼굴을 공개할 의지가 있다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와주세요.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좁고 스트랩이 자꾸 내려가는 것도 신경 쓰이고 (5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0초 카운트 시작합니다. 이번에 꼭 대세남이 선정돼서 스트레스랑 컴플렉스 좀 다 떨쳐버리고 유명한 세션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최종 투표만이 남았습니다. 본인들 마음속에 있는 후보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2차) 투표 결과까지 합산한 최종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돌아가셔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싶어 했으니까 엄마가 저한테 그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다고. 소소한 거로 행복 느끼는 그냥 보통 가정. 기타에만 집중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연주하고 싶어요.
최종 대세남으로 선정된 두 분은 광노현 씨와 이우주 씨입니다. 광노현 씨와 이우주 씨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광노현 씨는 본인의 컴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 여기 나왔고 이우주 씨 또한 본인이 컴플렉스인 부분을 고치고 싶어서 왔는데 백종호 씨는 조금 아쉽게 집안에서의 어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뭐 대세남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하는 아빠, 남편, 가장이 될게. 사랑해. 네.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와주세요. 우와!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진정한 대세남이 공개된다. 좁은 어깨가 컴플렉스였던 자신감이 없었던 기타리스트 이우주 씨를 만나볼 텐데요. 20살다운 패기로 세상이 밖으로 나왔던 이우주 씨에게는 지난 100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긴장돼요. 우주야, 걱정하지 말고 잠잔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잘해. 다 끝나고 전화해줘. 알았어. 이우주 씨는 코끝이랑 콧대를 좀 뚜렷하게 하고 약간 졸려 보이는 느낌이셨는데요. 좀 더 큼지막하고 시원스러운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잇몸 미백을 하고 그리고 치아 미백과 잇몸 성형, 치아 성형까지 동시에 진행을 해서 이제 아주 환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 무호흡증 수술과 코에 관한 비염 수술 정보를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육량을 4에서 5kg 정도 저희가 증가를 시킬 예정이고 90일 뒤에는 약간의 이제 다부진 몸매로 체지방을 약간 감소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약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창의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습을 평상시에 좀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어조비입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자유롭게 연주하고 싶어요. 대세남이 된 이우주 씨. 자, 문을 열고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스트레스랑 컴플렉스 전부 다 떨쳐버리고 유명한 세션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야, 진짜 남자가 돼서 왔어요. 멋있어졌어요. 100일간을 보냈는데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100일 전에는 자신감도 많이 없고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많았는데 이렇게 멋있게 돌아와서 다시 쓸 수 있어서 좀 기쁘고 벅찹니다. 아, 멋있는 건 아는 거죠? 아니, 근데
어깨가 좁아서 고민이었잖아요. 오늘 보니까 와 어깨가 진짜? 야 진짜 멋있어졌어요. 뽕 없어. 없어요? 아니 패드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뽕 없고요. 사실 우주 씨 만나기 전에는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슈트 스타일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딱 보고 2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어깨 사이즈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내추럴하게 셔츠 스타일링으로 연출을 했고 헤어 스타일링 같은 경우도 조금 소프트 펌이라고 해서 좀 부드러운 기타리스트의 이미지. 민경준 선생님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까? 네, 일단 팔굽혀펴기를 하나도 못했고요. 진짜요? 잇몸 일으키기를 하나도 못했고요. 우와. 오, 그렇지. 대각선으로 내려가야 돼. 대각선으로 다시 다섯 번. 못해. 할 수 있어. 윗몸 일으키기를요? 예, 일부러 자기 몸을 사용해서 운동하는 건 모든 것이 불가능했었거든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밴드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각 부분 신체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니까 보기와 다르게 열정은 있어가지고 열정과 이제 근면 성실은 있더라고요. 보기와 다르게. 그래가지고 어깨 깡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조비는 어디서 이제 듣지 않는 그런 어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야,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권선호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겁니까? 컴플렉스를 없애주시고. 우선 수술을 통해서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어드리면서 이마 쪽에는 지방을 살짝 이식해서 매끄럽게 울퉁불퉁하는 걸 다듬어드렸고요. 그리고 콧대를 살짝 세우면서 코끝을 올리고 사각턱과 앞턱을 조금 줄여서 날렵한 인상으로 얼굴선을 전환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저 시술로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우주 씨 한 번만 이에서 웃어주시게. 이야 이도 많이 바뀌었어요. 조윤 선생님 어떤 도움 주신 거예요? 우주 씨는 사실 피부가 까만 것처럼 치아랑 그리고 잇몸도 굉장히 까맸어요. 잇몸 미백과 자연 치아 성형이랑 그리고 치아 미백을 통해서 지금처럼 굉장히 환하고 깨끗한 미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안 보이는 문제점도 많이 발견됐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증의 문제를 갖고 계셨고요. 기도 확장 수술하고요. 비염 부위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해서 수면의 깊이를 좀 더 더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 아니 사실 뭐 작은 외모 콤플렉스를 뭐 개선했는데 자신감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만간 기타리스트로서 무대에 설 수 있는 우주 씨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준 선생님. 네. 그때 기타리스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주 씨의 관상에서요. 무엇보다 눈에 가장 띄는 게 개성 강한 눈인데요. 뭐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심을 흘리는 조금 관상이긴 한데 뭐든지 천천히 해야지 너무 성공을 빠르게 한다면 지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서 일거양득으로 성공도 하고 여자친구도 좋은 친구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0일간의 시간 동안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분에게 특별가해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제 인생 멘토기도 한 선생님이에요. 한 분. 오, 과연 그분이 누구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많은 악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우주 씨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등장한 우주 씨. 그를 맞이한 스페셜 대세 히어로. 대한민국 록의 전설이자 밴드계의 거장 김도균. 반가워요. 예. 와. 뒷모습만 봐도 누가 봐도 김도균. 만나보고 싶고 연주도 들어보고 싶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고. 일단 한번 이제 우선 기타 소리를 들어봐야 그 소리 속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기타를 한번 쳐보죠, 뭐 그러니까.
잘했어. 기타리스트로는 이제 싹이 나고 지금 살짝 줄기가 나는 중이네요, 보니까. 혼자 세우면서 고민되는 점이나 뭐 좀 힘든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요즘 좀 그냥 기타가 재미가 없어요. 응? 재미가 없어진다? 그냥 막 음악하기 싫어지고 이게 미래가 막막한.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은 직업이잖아요. 안 힘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갔을 때 이제 그야말로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보면은 좀 그렇게 느낄 때가 바로 뭔가가 본인이 뭔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협연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진짜요? 협연을요? 그렇지. 우리요? 그렇지. 스튜디오에서. 향년의 무대를 한번 이번에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자, 그럼 화이팅! 대세남 이우지 씨를 위해서 멋진 콜라보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김동현 선배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정말 세대를 뛰어넘는 엄청나게 멋진 무대였습니다. 아, 우리 이우주 씨 때문에 또 우리 형님의 또 연주 실력을 또 한 번 더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우주 씨의 그 대선배님으로서 좋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과 기타에 그 모든 거를 다 투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쏟을 때 이제 바로 그거를 주위에 많은 분들이 또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타리스트로 성장을 하게 돼요. 기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렇죠.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들어볼까요? 오늘 일생일대 기회로 같이 협연해봤는데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갔을 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김동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걸 저희 기억해서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정말 열심히 연습 많이 해서 그 김도균 선생님이 뛰어넘는 기타리스트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김도균 선배님을 뛰어넘는 이우주 씨가 되길 빌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외모 컴플렉스가 심한 사회공포증까지 겪고 있었던 분입니다. 마술사 지망생 광노현 씨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과연 세상을 무서워하던 광노현 씨가 진정한 대세남으로 거듭났는지 광노현 씨의 지난 100일간의 기록을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긴장되고 떨리는데 수술 후에 좀 변화된 모습이 기대돼요. 입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돌출 수술과 양악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술 시간이 좀 길어졌고 얼굴에 부이 좀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출된 인매가 잘 해결돼서 굉장히 보기 좋은 얼굴형이 됐습니다. 노현님 집중적으로 잇몸 치료를 하면서 이제 치과 전반적인 치료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흑발성 가슴면증이라고 하는 좀 잠이 많은 질환에 있는 환자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보였습니다. 다정수면 전복기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먼저 좀 해보고요. 여부 따라서 약물 치료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을 한 47까지 올려주고 체지방 역시 7에서 6 정도 올려줘서 최종적인 몸무게를 우리가 60 정도 그 바운더리에 맞추는 게 우리 목표고요. 광노현 씨는 자신감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온몸으로 표출되고 있어요.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자신감이 표현되는 게 목소리 크기거든요. 그래서 발성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해서 변하고 싶어갖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가장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당한 모습으로 문을 열고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마술을 할 때 보시는 분들에게 좀 더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누구세요? 야, 정말 그 100일 전에서 만났던 광노현 씨가 맞습니까? 야, 광노현 씨 그 당시만 해도 눈도 못 마주쳤거든요. 저는 친구들에게 마술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눈도 못 마주쳤거든요. 아, 네, 그렇죠. 지난 100일 동안 네, 그렇죠. 눈도 그렇죠. 왜요? 이러는데 지난 10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제가 외모적인 변화로 인해 네. 자신감이 일단 많이 생겼고요. 너무 생겼다. 너무 생겼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랑 얘기도 잘 못했었는데 예. 네, 이제는 이렇게 똑바로 눈도 그러니까요. 맞춰서 얘기를 이젠 약간 건방져졌어요. 네. 우리 반지정 선생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역시 광노현 씨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얼굴형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양악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돌출입 교정 수술,
무턱 수술, 그리고 윤곽 수술, 얼굴뼈를 이렇게 다 예쁘게 맞춰드렸고요. 그리고 약간 코가 매부리 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다듬으면서 좀 남성적인 코의 이미지로 그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정유미 선생님, 치과의 역할로서도 지금 표정의 변화가 좀 일어난 건가요? 그럼요. 잇몸 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치아를 당연히 다 살렸고요. 그 이후에 치아 교정을 통해 가지고 삐뚤거리는 치아들을 완전하게 가지런하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스마일 라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하나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시간이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종 선생님. 1차 수면 결과 때 기면증이 보였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선정되신 다음에 정밀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낮에 가만히 있을 때 한 3분 만에 잠을 빠져드는 중증 기면증 진단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물로 조절하는 치료를 들어가셨고요. 그 이후에 그런 증상들이 많이 조절된 치료가 잘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늘 확연하게 달라진 스타일도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김혜진 선생님. 노현 씨는 일단 오늘 스타일은 마술이라는 직업에 어울리도록 스타일링을 했는데 노현 씨 보시면 칼라 넥라인이 굉장히 독특한 넥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마르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일단 넥라인에 포인트를 주는 슈트 준비와 그다음에 행거치프 포인트를 레드로 줘서 조금 엣지 있는 마술사 그리고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포마드 스타일로 머리를 업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일단 노현 씨 같은 경우 운동을 하기 전에 저희가 마사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가 마사지 툴을 이용해서 일단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정상 길이로 회복을 시켜준 다음에 단백질 보충제하고 오트밀을 계속적으로 섭취를 해서 뭐 완전한 사실 뭐 몸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신체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인지 최근에 광노현 씨가 새로 시작한 운동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어느 한 선생님과 지난 여름 내내 특별한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하고요? 네. 그럼 어떤 분이랑 어떤 운동을 특별히 했는지 화면을 만나보시죠. 누군가의 초청으로 승마장에 도착한 노현 씨. 노현아! 반가운 목소리로 그를 맞아주는 사람은 대세남의 치과 전문의 정유미. 특별히 노현이한테 승마를 가르쳐주면서 승마를 하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 담력도 쌓게 되고 동물과 같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어머 화이팅! 어머 화이팅! 말들도 다 이름이 있거든. 얘는 무비스타. 얘는 매직 리더라는 말이야. 말이랑 먼저 이렇게 타기 전부터 친해져야 돼.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고 나서 타야 되거든. 인사 좀 해봐. 화난 것 같은데.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얘 되게 순한 말이야. 과연 그는 무사히 차려낼 수 있을까?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손잡이가 있긴 하지만 이 고삐를 한 손으로 잡고 안장 뒤쪽을 살짝 잡아볼까요? 막 기족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자세도 이렇게 어깨 딱 펴고. 한 달 후 다시 찾은 승마장. 수준급의 실력으로 말을 타는 한 남자. 겁먹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어 보이는데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요. 처음에는 말이 낯설었었는데 많이 보면서 만지고 하니까 교감이 되는 걸로 뭔가 사람들과도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운동인데 어떻게 추천을 하시게 됐죠?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대인 공포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세남이 선정이 돼서 우리 이제 치과 치료 진행하고 할 건데 노현이가 좀 약간 수줍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노현이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승마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의외로 소질도 되게 있고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보람이 됐습니다. 네. 강노현 씨 그 말과 이게 교감까지 할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됐는데 이제 마술사로서 대성할 일만 남았습니다. 관상 전문가 김윤 씨, 어떻습니까? 마술가로서의 미래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강노현 씨 얼굴이 가름하고 눈이 좀 약간 사슴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동자가 작아서 약간 좀 매서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자주 웃으시면 인상미가 충분히 보완될 것 같고 근데 약간의 한탕주의, 좀 성급함? 그런 것들은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노현 씨가 지난 100일 동안 마술 연습 많이 했습니까? 노현 씨를 위한 큰 무대가 이제 머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많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한 마술 하나를 준비했어요. 아, 이 자리에서? 네. 정말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술사들이 흔히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상력의 힘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를 도와줄 두 분이 필요합니다. 반재상 원장님, 정유미 원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 마트에서 전구 2개를 사왔습니다.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네, 확인하셨나요? 네. 자, 이 전구를 소켓에 잘 연결한 후 제 이 동그라미에 이렇게 점을 2개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린 건 콘센트인데요. 이 콘센트를 쭉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쭉. 자, 이제 정유미 원장님께서는 스위치를 들고 제가 숫자를 하나, 둘, 셋 할 때 스위치를 켜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조금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구와 소켓을 완전히 분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의 상상력만으로 이 전구에 불을 켜보겠습니다. 오디오를 보시면 볼륨을 올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이 본인 앞에 있다고 상상하신 후 서서히 올려보시는 겁니다. 서서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서서히 줄여보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마술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해주신 두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상을 총동원하면 뭔가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죠. 강노현 씨 마술도 멋있었지만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본인에게요. 그죠? 네.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 할머니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 할머니가 요즘 몸이 좀 편찮으신데 제가 당당해질 모습을 언제쯤 보여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할머니께 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네. 할머니를 향한 우리 노현 씨의 약속 지키길 바라면서 멋진 마술사로 거듭나기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멋있는 기타리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자신감도 정말 많이 생겼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마술사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어야 될 자리인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에 되돌아간 기분이고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바뀌게 되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못생겼다, 깡패다. 눈을 왜 뜯다고 그랬더냐. 설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자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태어난 것만은 죄 같아요. 세상 밖으로 나와주세요. 남들보다 잘 살진 않아도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